안녕하세요. 포토그래퍼 레이캬라고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저희가 패션 사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저희 스튜디오에서 지금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보통은 저희 스튜디오에서 제가 카메라 뒤쪽에 서 있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게끔 제 사진과 그리고 패션 사진에 대해서 몇 가지 사항들을 전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션 사진은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려요. 질문을 드려서 여러분들께 패션 사진에 대해서 떠올려 보세요라고 질문을 드렸을 때 만약에 반대로 제가 인물 사진이나 아니면 제품 사진 그리고 뭐 인테리어가 될 수도 있고요. 풍경 사진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한정적인 이미지들을 떠올릴 거예요. 그런데 패션 사진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제가 패션 사진을 떠올려 보세요라고 불특정 다수에게 말씀을 드리면은 굉장히 다양한 이미지들을 상상을 하실 거예요. 그만큼 패션 사진 같은 경우는요, 소품과 세트, 디자인적인 감각이 필요하고 또 모델과 그리고 스태프들과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장르의 사진들을 모두 고루 다 잘해야 하는 종합 예술의 분야입니다. 그래서 패션 사진을 촬영을 할 때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떤 거냐면 패션 사진에는 컨셉이 있고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스토리텔링을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작년에 저희가 뉴욕에서 패션 매거진 커버 촬영을 했는데 바로 요거예요. 보이시나요? 요겁니다. 자, 요거 촬영을 할 때 이제 저희가 현지에서 아티스트들이나 아니면 편집장 같은 경우는 요거를 뭐 화보 촬영이나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안 하고 커버 스토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연락이 왔을 때도 커버 스토리 작업을 우리와 함께 하겠느냐라고 말을 했었죠. 그만큼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패션 사진은. 자, 다른 개념의 이야기인데 패션 사진을 할 때는 필연적으로 클라이언트가 따라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요구하는 사진을 맞춰줄 수 있어야 해요. 예전 같은 좀 오래전 같은 경우는 패션 사진을 했을 때는 저희가 만약에 사진을 봤을 때 이거는 광고 사진이구나. 굉장히 화려하고 라이트를 사용한 것들이 굉장히 티가 나도록 그런 촬영들을 많이 했었다면은 근래에 들어서는 그것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대중성이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아트적인 느낌들을 공존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근래에 들어서는 이런 필름 카메라들을 가지고 실제로 아날로그로 작업을 하기도 하고 대신에 패션 같은 경우는 시즌이라는 것이 있고 흐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흐름에 따라 빠르게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인스턴트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로 촬영을 하면서 현장에서 모니터링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하는 게 필수적이고 그래서 따라오는 것이 보정 방법을 아날로그처럼 해달라라는 요구가 많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좋은 사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좋은 사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벽에 두 가지의 사진이 걸려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사진에는 라이팅이 굉장히 화려해요. 라이팅이 굉장히 화려하고 색깔을 많이 사용한 그런 굉장히 멋있는 모델이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 그런 사진이 걸려 있고 두 번째 사진에는 백발의 노인이 무언가를 하고 있는 뒷모습이 담겨 있는 사진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 사진은 흑백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진이 걸려 있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사진을 봤을 때 첫 번째 사진을 보고서는 사진이 굉장히 멋지구나 라고 하고 지나칠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진은 어떻게 돼요? 그 두 번째 사진에서는 머뭅니다. 여기서 머물다가 포인트예요. 좋은 사진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 사진 앞에 머물 수 있는 사진이 좋은 사진이에요. 왜 머무느냐? 왜냐면은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뒷모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스토리나 아니면은 자기의 감정선을 이입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뭐 자기가 상상하는 뭐 자기가 할머니가 됐든 아니면은 굉장히 다양한 스토리들이 있잖아요. 그런 감정선들을 그 사진에다가 이입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기가 공감할 수 있고 굉장히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진들
그게 바로 좋은 사진이라는 겁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 오늘 강연 중에 가장 중요한 거죠. 조명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명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는데 요거를 3가지 분야 정도로 나눠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가장 기본적으로 조명을 사용하는 이유. 여러분들이 왜 조명을 사용하세요? 가장 기본적인 거죠. 당연한 거예요. 어두운 것을 밝게 하기 위해서, 그죠? 근데 반대로 밝은 것을 어둡게 하기 위해서도 조명을 사용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미지 자료를 띄울게요. 저희가 야외나 로케이션 촬영을 많이 가잖아요. 가면은 피사체에다가 저희가 당연하게 노출을 맞춰야 돼요. 그런 상황이 와요. 그런데 그렇게 찍었더니 어떻게 돼요? 하늘이 하얗게 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가 하나도 남지가 않아요. 그랬을 때 하늘의 밝기를 끌어당기면서 인물 중점으로 조명을 해줘서 밝은 것을 어둡게 해주는 데도 조명이 사용이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2개가 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추가적인 이유들을 설명을 해보자면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피사체나 아니면 유기물들 있죠. 이런 것들을 순간적으로 딱 얼리기 위해서도 조명을 사용합니다. 아니면은 심심한 조도들, 그런 데에서 입체감을 줄 때도 활용하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제가 가장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조명을 사용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하나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사진을 찍으려고 조명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원하는 스토리가 있고 컨셉이 있는데 이것들을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조명을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진을 찍을 때 어떻게 하세요? 카메라를 매뉴얼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사진을 찍죠. 왜냐면 내가 원하는 사진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럴 때 노출의 트라이앵글이라는 게 있습니다. 노출의 트라이앵글. 이게 어떤 거죠?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지만 빠르게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요소, 조리개가 있죠. 그 다음에 셔터 스피드, 그리고 감도, 요 3개, 요게 바로 트라이앵글을 이루고 있는데 조리개를 열면 열수록 어떻게 되나요? 사진이 밝아지고 대신에 배경이 어떻게 돼요? 블러가 되겠죠. 그죠? 셔터 스피드는 느리게 하면 느리게 할수록 사진이 밝아지고 그 다음에 피사체가 어떻게 돼요? 만약에 움직이고 있다면 흔들리겠죠. 그리고 ISO 마찬가지로 ISO를 올리면 올릴수록 사진이 밝아지지만 노이즈가 생겨요. 그래서 요 3가지를 잘 조합을 하면서 요 트라이앵글을 잘 지켜가면서 원하는 무대에 사진을 찍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요 트라이앵글이 저희 같은 지금 암실의 스튜디오에 암실의 조건이에요. 암실의 조건에서 플래시를 사용해서 사진을 찍을 때 요 트라이앵글 중 한 요소가 완전히 박살이 나버립니다. 그게 뭐냐면 셔터 스피드예요. 왜냐? 이 암실의 조건에서는요, 셔터 스피드가 빠르든가 느리든가 전혀 밝게 영향을 미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는지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지속광이 있어요. 지속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야외에서 찍으면 지속광을 사용하잖아요. 지속광을 내리는 비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플래시 같은 경우는 물풍선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래서 비가 오는 날 저희가 창문을 열어놓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비가 계속 들어오겠죠. 창문으로 계속 비가 들어와요. 그런데 이거를 계속 열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집이 물바다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광은, 지속광은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반대로 창문을 열어놔도, 오래 열어놔도 물풍선은 어떻게 돼요? 한번 안으로 던지고 나면 들어간 물의 양이 정확하게 동일하겠죠. 그게 바로 플래시입니다. 이 팩트를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추가 사항이 있어요. 뭐냐면 카메라마다 최고 동조 속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미지가 깔끔하게 나오는 한에서 최고 셔터 스피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으로 빠르게 찍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미지에 블랙바가 생겨요. 그래서 이런 오류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명을 처음 사용했을 때 굉장히 어글리 라이트, 조심해야 될 것들, 그런 오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지들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사진 같은 경우에는 핫스팟이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조명은 플래시가 터지는 거기 때문에 중앙에 있는 광량이 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피사체에 균등하게 퍼지는 게 아니라 어느 일부분만 하얗게 띄는 현상, 이런 것들이 초심자분들은 모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글리하게 나타나거나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메이크업을 글로시하게 하거나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미지가 있을까요? 이미지가 굉장히 플랫하게 나오는 그런 이미지들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처음 찍다 보니까 조명을 막 다양하게 쓰고 싶은 거죠.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키라이트가 어두워 버리고 이제 뭐 필라이트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밝아버리는 그런 이미지들이 있을 거고, 찍었더니 패션 사진을 찍고 싶은데 찍었더니 증명사진처럼 나오거나, 아니면은 이제 사진에 색깔을 넣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젤들을 활용해서 사진을 찍었는데 너무 다양하게 쓰다 보니 사진이 점점 더 어글리해지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초심자분들한테 트라우마로 다가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라이트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8개 정도의 이미지들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저희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이미지들인데,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은 소품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컨셉추얼하고 무디한 느낌의 그런 촬영이 됐고요. 두 번째 사진 같은 경우는 어때요? 라이트가 굉장히 소프트하고 감성적이고 따뜻한 그런 이미지들을, 포트레이트를 만들어내고 있죠. 그 다음 이미지는 반대로 약간 차가우면서 굉장히 매력적인 남성의 모습을 섹시하게 표현한 그런 사진입니다. 그 다음 사진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사진과 비슷하죠. 굉장히 소프트한 라이트를 사용을 하면서 따뜻한 느낌, 감성적인 느낌을 주고 있고, 그 아래 사진을 볼까요? 아래 제일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하드라이트예요. 굉장히 햇빛 같은 그런 하드라이트를 실루엣처럼 표현한 그런 사진이죠. 그 다음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이커머스 사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이트 백그라운드에 밝은 느낌의 이미지, 그리고 그 다음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아날로그의 느낌들을 많이 표현한 이미지예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 사진 같은 경우에는 햇빛이 들어오는 약간 노을 질 때의 그런 느낌을 표현한 사진입니다. 자, 이해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다음 사진 4개를 보면은 더 재밌는 팩트가 있어요. 뭐냐면 이 사진들은 같은 날, 저희 스튜디오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3시간 안에 촬영된 이미지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 4가지 이미지의 시간대가 다 달라 보이고 무드도 다 달라 보이죠. 그래서 첫 번째 사진을 보면은 굉장히 소프트한 라이트, 미드톤의 그런 라이트가 들어가 있고, 두 번째 사진 같은 경우에는 햇빛이 낮게 깔리는 그런 어떤 어두운 방의 느낌이 나고 있죠. 시간대가 굉장히 달라 보여요. 그리고 그 다음 이미지는 하드라이트와 소프트라이트가 공존을 하면서 굉장히 엣지 있는 느낌이 들고 있고요. 그 다음 이미지는 어떻게 돼요? 굉장히 인조광인 거를 강조하면서 하드라이트를 사용한 그런 이미지들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라이트에 대한 이해도, 텍스처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텍스처와 이해도가 높다면은 이런 사진들을 짧은 시간 내에도 정확하고 빠르게 내가 원하는 대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텍스처에 대한 이해도, 그거를 높이기 위해서 제가 이제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장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이 라이트에 대한 오해들이에요. 이게 뭐냐면 제가 볼 때 심지어 지금 현업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작가분들도 이거를 모르는 부분들이 굉장히 있어요. 뭐냐면 조명이라고 할게요. 조명이 있고 요 피사체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요거를 갖다 대고 촬영을 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조금 밝아요. 그리고 조금 더 소프트해지고 싶어서 이 거리를 띱니다.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떼면 조명이 덜 강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그거는 완벽하게 잘못된 팩트입니다. 어떻게 돼요? 먼저 태양이 있어요.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습니다. 요 거리가 어떻게 돼요?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 정도 돼요. 그래서 이 태양 광선이 지구를 향해서 1억 5천만 킬로미터를 여행을 하면서 굉장히 강력해져서 지구에 딱 부딪히면서 강력한 라이트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 말인 즉슨 조명과 피사체의 거리가 멀면 멀어질수록 밝기는 어떻게 돼요? 감소해요. 그런데 텍스처는 강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어글리해지는 거예요, 사진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딜레마와 트라우마가 발생하면서 많은 분들이 사진에 대해서 겁을 먹게 되는 거예요.
특히 이 스튜디오 조명에 대해서요. 실제로 트라우마가 생겨서 실내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더 이상 안 하겠다고 포기를 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거 어떤 거? 광원이 있고 텍스처가 있어요. 이 텍스처라는 부분을 굉장히 잘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광원은 어떤 게 있어요? 태양광, 당연하죠. 절대적인 태양광과 인조광이 있어요. 그리고 텍스처는 소프트 라이트 그리고 하드 라이트가 있어요. 절대적인 광원 태양이 다양하게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어떤 게 있어요? 그냥 태양이 내릴 쬐면은 하드 라이트죠. 그죠? 그게 구름이 많이 꼈어요. 흐린 날에는 어떻게 돼요? 소프트 라이트로 변질을 합니다. 아니면 그림자 안에서 사진을 촬영을 하게 되더라도 소프트 라이트로 변질을 해요. 그리고 인테리어가 굉장히 밝게 돼 있는 그런 방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들어오는 태양광의 느낌과 굉장히 어둡게 인테리어 되어 있는 방 안에 들어오는 햇빛의 느낌이 굉장히 다릅니다. 요거는 이미지를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자, 절대적인 광원 태양, 요것을 모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플래시입니다. 똑같아요. 플래시도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하면은 하드라이트예요. 그런데 다양한 라이트 쉐이핑 툴을 통해 가지고 소프트 라이트로 가공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소프트 라이트를 만드는 훈련을 해주시면 돼요. 이미지들을 보여드릴게요. 자, 하드라이트입니다. 태양광을 사용한 하드라이트로 촬영한 이미지, 그리고 그 다음 이미지는 인조광을 사용해서 촬영한 하드라이트의 이미지입니다. 자, 소프트 라이트예요. 이 첫 번째 이미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유럽에서 촬영한 허프 매거진 촬영인데 런던에서 촬영이 됐는데 런던은 날씨가 어떻게 돼요? 굉장히 비가 많이 오거나 흐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프트한 라이트를 사용해서 촬영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추럴 라이트지만 흐리거나 그림자 안에서 촬영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소프트 라이트가 나온다. 그리고 그 다음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여성복 브랜드의 헤드피스를 포트레이트로 표현을 한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플래시로 얼마든지 소프트한 라이트를 가공해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미지도 마찬가지고 가방 브랜드의 촬영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도 저희가 실내에서 인조광을 사용해서 소프트한 라이트를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을 한 겁니다. 자, 다음 이미지를 보시면 이 소프트 라이트가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이냐. 이 소프트 라이트는요, 벽이나 그런 어떤 그 가벽이든 뭐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뭐 하얀 색깔의 물체가, 단단한 물체가 있다면은 거기에 반사가 되면, 그러니까 난반사가 됐을 경우에는 라이트가 소프트해집니다. 하나 더 있죠? 어떻게 돼요? 구름이 많이 낄수록, 그러니까 디퓨저를 거치면 거칠수록 라이트가 소프트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암실에서 이런 스튜디오를 사용해서 이런 소프트 라이트를 만들고 싶다면은 다양하게 훈련을 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만약에 테이블 위에 램프가 있어요. 아니면은 침실에서 뭐 램프가 있죠. 그런 등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그냥 휴지 쪼가리를 얹어보세요. 얹어서 넣었다 뺐다 해보면서 손을 대가지고 그림자의 변화를 한번 느껴보세요. 그게 바로 소프트 라이트를 만들어내는, 가공하는 훈련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익숙하게 여러 번 해보시면 그 소프트 라이트에 대한 감이 오실 거예요. 자, 이 자연광과 같은 부드러운 소프트 라이트, 이것을 만들 때 여러분들에게 이미지를 딱 봤을 때 가장 정보를 많이 주는 게 어떤 부분일까요? 밝은 부분이 아니라 그림자예요. 이 그림자가 여러분들께 이 라이트는 소프트하구나 아니면 하드하구나 라는 거를 전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를 보시면 첫 번째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밝고 햇살이 들어오는 방의 그런 어떤 느낌을, 요거는 여러분들이 사진을 봤을 때 그 느낌을 느낀 이유는 그림자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두운 부분에 있는 느낌을 잘 보시면은 다음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늦은 오후에 낮고 강한 햇빛이 그런 들어오는 어두운 방의 느낌을 잘 보여주고 있죠. 이거 역시 우리가 그림자를 통해서 이미지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미지는 라이팅을 어떻게 했느냐. 당연히 키라이트가 있겠죠. 왼쪽에서 피사체를 때리고 있는 키라이트가 있고 반대편에는 반사판, V플랫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그림자를 조금 더 소프트하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배경 역시 밝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배경용 조명을 하나 더 설치를 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조명을 하나만 사용을 했어요. 이것도 자연광이 아니라 저희 스튜디오에서 인조광으로 만든 사진이죠. 이것도 메인 조명을 사용해서 라이트를 잘 커팅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부분에만 라이트를 한 상황입니다. 자, 암실이 아닌 저희가 요즘 컨셉 스튜디오 이런 거를 많이 렌탈해서 사용을 하잖아요. 컨셉 스튜디오나 아니면 로케이션 현장 그리고 세트장 이런 데서 촬영을 할 때 라이팅을 굉장히 조화롭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현장에 있는 앰비언트 라이트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앰비언트가 뭐예요? 현장에서 이제 이미 있는 라이트들을 말하는 거예요. 뭐 밖에서는 자연광이 되는 거고 실내에서는 뭐 램프가 있을 거고 아니면은 뭐 모니터에서 나오는 불빛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앰비언트라고 하거든요. 영상 쪽에서는 프랙티컬 세팅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 앰비언트들을 먼저 촬영을 해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앰비언트가 어떤 상황인가를 사진 촬영해서 한번 읽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곳에다가 라이팅을 해주는 게 가장 조화롭게 라이팅을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나는 포토그래퍼니까 라이트를 다양하게 먼저 설치를 해야지가 아니라 앰비언트 라이트를 먼저 체크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저희가 메인 라이트를 껐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이 바로 앰비언트 라이트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저희가 물론 촬영을 세팅을 했지만 이 상태로 사진을 찍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딱 설치를 해주면은 조화로운 라이팅이 되는 겁니다.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실제로 첫 번째 사진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있는 앰비언트 라이트만 사용을 해서 촬영을 한 사진이에요. 저희가 현장에 라이트를 안 갖고 갔을까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바리바리 싸들고 갔겠죠. 그런데 저희가 현장에 있는 라이트를 사용해 보니까 이 앰비언트 라이트만으로도 우리가 설명하고자 하는 스토리가 충분히 표현이 된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앰비언트 라이트를 사용을 해서 찍은 겁니다. 그 다음 사진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앰비언트 라이트를 먼저 체크를 한 다음에 필요한 부분에만 정확하게 라이팅을 해주는 방식으로 촬영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두 가지가 있겠죠. 라이팅을 커팅을 하는 방법, 그리고 라이트로 무드를 만들어내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라이팅을 커팅을 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모델링 라이트가 있어요. 그거를 켜가지고 모델링 라이트 자체가 여러분들이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라이트에 대한 레퍼런스란 말이죠. 그래서 어디로 어떻게 라이트가 되는지, 소프트한지, 하드한지 이런 것들을 그거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 커트하는 것은 뭐 이렇게 반도어를 사용해 가지고 커트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실제로 뭐 주변에 널려 있는 집기들을 활용해서 라이트를 커팅해 가면서 작업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밖에서 너무 조도가 밝은 곳에서 촬영을 해봤더니 모델링 라이트가 잘 안 보여요. 그럴 경우에는 여러 번 테스트 촬영을 해보면서 라이트를 조금씩 다르게 커팅을 해보면서 맞춰가는 방법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거, 라이트를 통해서 분위기를 내는 법, 어떤 게 있을까요? 이 분위기라는 게 뭐냐면 라이트의 색상을 약간 추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젤라틴 필터를 젤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미 나와 있는 뭐 이런 제품들이 있어요. 그죠? 컬러가 굉장히 다양하죠?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네. 컬러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이런 것들이 무드를 만들어 주기도 해요. 그리고 요거는 어떻게 돼요? 젤라틴 필터 CTP, 그리고 요거는 CTO, 이런 식으로 낱장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라이트 앞에다가 대셔가지고 컬러를 만들어내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시간대에 대한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색깔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그림을 보세요. 오후 7시 하면 떠오르는 컬러, 그리고 다음 거 새벽 6시 하면 떠오르는 컬러, 그리고 아침 9시 해가 뚝 떨어졌을 때 바로 직후에 오후 8시의 색깔, 그리고 오후 3시의 색깔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 시간에 따른 색깔만 있을까요? 아니죠. 태양에도 색깔이 있고 우리가 달빛이라고 떠올렸을 때 생각나는 색깔, 약간 파란 그런 느낌과 구름이 많이 꼈을 때 그럴 때 생각나는 색깔이 있을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라이팅으로 표현을 해주는 게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게요. 자, 오후 7시에
그런 어떤 무드를 표현하고 싶어요. 그리고 태양광을 가지고, 그리고 세 번째, 어두운 방에서 요 세 가지의 느낌을 조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사진이 나옵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을 하기 전에 이게 7시의 느낌을 촬영하려 했다. 그리고 태양광을 사용하고자 했다. 그리고 어두운 방의 분위기를 사용하고자 했다라고 설명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사진만 봤을 때 그게 무의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사진만으로도 여러분들한테 그런 스토리와 무드들을 설명하는 데 성공을 한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진이 좋게 나왔다라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예를 하나 더 들게요. 자, 오후 3시의 색깔, 그리고 햇빛을 사용해서 이번에는 밝은 방, 요 세 가지를 딱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런 이미지가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돼요? 아까랑은 다르지만 공감이 되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미지만 봤을 때도 아, 이거는 햇빛이 밝게 들어오는 오후 3시쯤에 밝은 방 안에서 찍은 사진이구나. 과연 저희가 오후 3시에 여기서 찍었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암실이지만 이 사진을 보고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꼈다면은 제 목적이 성공을 한 겁니다. 그게 바로 스토리텔링이에요. 라이트를 통한 스토리텔링이란 말이죠.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은 좀 복잡하게 갈게요. 첫 번째, 새벽 6시의 시간대, 그리고 달빛을 사용해서 어두운 방에서 심지어 이번에는 창문에 커튼까지 달려있다. 요 네 가지를 딱 조합했을 때 나오는 이미지가 바로 요 이미지예요. 요 이미지를 보면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사진을 보면서 어떻게 느껴요? 아, 유령 같다. 유령 신부 같다. 정확합니다. 제가 성공한 거예요. 왜냐면 컨셉이 유령 신부기 때문이죠. 그렇죠? 자, 이 사진을 보면은 어떻게 돼요? 약간 달빛이 들어오는 으시으시한 방에 왠지 유령 같은 여자가 누워 있어요. 자, 이 네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다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 안 드린 한 가지의 장치를 더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여성의 목에 시계가 걸려 있죠.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한테 또 무의식적으로 스토리를 하나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 시계가 약간 그 타임리스, 그런 어떤 상징적인 거잖아요. 이거를 통해서 이 여자가 죽은 지 오래됐다. 죽은 뒤에 시간이 흘렀다. 이런 스토리들을 또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6시에 달빛을 통해서 뭐 창문에 커튼을 달고 찍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라이트, 텍스처와 컬러, 분위기 모든 것을 이해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서 정보 전달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포인트예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포토그래퍼는 라이팅을 하는 행위에 우선해서 라이트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오늘 강연의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 사진 그리고 패션 사진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나눠봤는데요. 다음에도 조금 더 다양한 재밌는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레이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